김민겸 후보에게 보내는 질문이고요. 지난 토론회에서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치과 행정사에 대한 답변에서 5명 정도 직원 규모의 치과의원에서 1명을 고용하면 보조 인력 문제를 완화하고 또 근무자가 치과에 근무하면서 동기부여가 되어 조무사 자격 취득을 함으로써 보조 인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조 인력이 진료 보조 인력이 아닌 이분들을 서치에서 양성기관을 예산을 들여 만들고 배출하면 이른바 석션 잡아줄 사람이 없어 문제인 2~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서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게다가 이분들이 치과에 근무하면서 동기부여돼서 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임기 3년 안에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김민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5명, 6명 얘기한 것은 이제 위생사 숫자가 많은 대형 이제 치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위생사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정말 직원이 안 구해지는 그런 치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무사 학원하고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던 어떤 MOU를 맺던 이런 거를 해서 그 조무사 학원에서 연간 380시간의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조무사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조 인력으로 이제 와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취업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위생사 아니면 조무사 재교육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 출산 후 뭐 재취업 이 어려워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업 같은 곳에는 출산해도 얼마든지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나와서 자격증까지 있는데 치과에서 청소하고 기구 닦고 소독하고 이렇게 잡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렇게 돼서 이 치과를 이직률이 많고 재취업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사라든가 이런 보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을 안 하고 좀 더 이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강영구 후보님 반론 또는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뭐 국가에서 정식 자격이나 이런 면허가 아닌 치과 행정사, 뭐 치과 환경관리사, 그냥 뭐 알바몬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인 아르바이트와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이 연구하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부회장 후보에게 또 제 질문의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공약이라는 거는 3년 내내 총회 보고해가면서 진척 정도를 체크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치과 행정사는 선거 공보, 이 후보님 선거 공보의 제 첫 줄에 나오는 거라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서치에서 양성기관을 만들고 치과 행정사가 배출이 돼서 인원이 많아지는 경우에 혹시나 새로운 직역으로 인정이 되거나 자격증이 공인이 되는 경우 그럼 이들이 취업 보장을 당연히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정부 없이
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원마다 의무 고용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양성하는 게 정말 저희 서치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가요? 질문.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를 이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과에 투입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화되고 행동화돼서 정부에 이제 고용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리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의료기관은 행정사나 환경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 이렇게 법안이 완성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인력난에 봉착하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럼 고용을 정부에서 강요할까봐 지금 이걸 못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가령 뭐 대기업에 이런 직역을 취업시켜라 하는 강요를 정부가 할 수가 지금 있나요? 독재 국가도 아니고. 잠시 저는 제가- 그거는 조금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코디네이터 뭐 자격증 같은 거는 사설기관에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구에서 이거를 시범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구청하고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하고 하는데 정부 지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법령으로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들이 많이 배출돼서 하면 인력난을 덜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이들이 저 취업시켜 주세요 하고 정부에서 데모를 한다고 이 정부에서 치과의원은 의무적으로 2명씩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취업시키세요 할 수 있는 정부가 과연 그런 상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한데요. 이번에 다시 강현구 후보께서 김민겸 후보 측에 보내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민겸 후보 측의 공약을 보면 불법 광고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광고를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규모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번에 부산 지부에서 해서 그 성과를 본 그 캠페인이 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기관에 이런 치과를 뭐 자제하고 이런 치과를 가 주세요 하는 캠페인을 해서 상당히 이미지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라디오 방송 계몽 광고인가요? 그거 포함해서 이런 대중교통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뭐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비용을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만 이제 버스라던가 이런 거 하고, 점점 더 효과가 좋으면 비중을 높여서 점점 더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만일 이게 조금 뭐 방법이 미흡하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제 반론 질문하겠- 또는 재질문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부산, 대구에서 어느 정도 버스 한국 효과 본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10대 이런 광고판을 붙이는데 한 달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법제부 뭐 전체 예산이 한 3천만 원 되나요? 5,500만 원. 그 중에 여기 아마 돌릴 수 있는 예산은 경제성 경비를 빼면 한 3천여만 원 될 텐데요. 한 석 달 이거 하고 나면 그냥
그 모든 예산이 다 날아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비가 대구하고 부산하고 서울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특히 2호선은 순환선이라 2호선에 광고를 하려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듭니다. 조사해 보시면. 그래서 그냥 이 공약상에 이렇게 하겠다 좋은 의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부회장들이나 선거운동원들하고 한번 언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게 그냥 궁금해서 질문해 본 거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협회 재무이사를 해서 재정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법제위원회 예산이 4천만 원이니까 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못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로 이게 1,000만 원 들여서 효과가 있어서 정말로 다음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대의원청에 올려서 지금 적립금 회계가 3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정 부분 5천만 원이던 1억이던 이걸 떼서 이렇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립금 회계가 결국 모아놓고 가만히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회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고 이제 정말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를 넘어간다면 총회에서 의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강영구 후보께서 준비하신 김민겸 후보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평원, 공단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서치 회원의 청구 경향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보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회원들의 청구 경향 데이터는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이라던가 이런 상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각 구회에 이제 포맷을 만들어서 이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서치를 중심으로 각 구회가 연결돼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가장 보험에서 아쉬운 부분이 뭔가 정말 보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협회나 여러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데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들 회원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이건 꼭 인상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험 관련 업무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제 질문이나 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동선 보험 담당 부회장한테 마이크 내기겠습니다. 일단 서치 회원을 위한 최적화된 맞춤 보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9년 동안 보험 쪽에 계속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제일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평원 공단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서치 회원의 청구 경향 데이터를 파악하여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 보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서두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심평원 서울지원 비상근 전문심사위원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비상근 전문심사위원도 여기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경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실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일단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공약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구별 권역별 교육 지원과 카카오 채널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 그리고 보험 청구 가이드북 개정판 발행. 두 번째, 세 번째 공약을 딱 보니까요. 일단 이거 사족을 달다면 일단 보험 청구 가이드북은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치과 건강보험 가이드북입니다. 치과 건강보험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행해 주신다는데요. 일단 이 두 번째, 세 번째 공약을 딱 보고선 37대 집행부가 현 집행부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지금 38대 회장 선거를 위해서 제가 부회장으로 입후보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37대 현 집행부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37대 집행부 일 잘했다는 데에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 이상복 회장님이 회무 경험이 없는 회장님이셨는데 항상 회무 경력을 이제 굉장히 자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무 경력이 하나도 없고 몇 년 전에 협회 홍보이사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없는 회장님께서도 일을 굉장히 잘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렇게 회무 경력보다는 의지나 본인의 철학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37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로부터 각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 질의함에서 저희가 지금 질문서를 뽑고 선관위에서 질문의 내용을 미리 감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질문서가 선택이 되면 저희가 그 질문서에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했던 질문에 대한 중복된 내용이랍니다. 질문서가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답변 순서는 첫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강영구 후보 먼저, 그 다음에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저희가 입안에 물이나 침이나 타액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노출되는 상황이라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강영구 후보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답변할 내용을 잘 적어 오셔서 발표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컴퓨터에 그 그 지역에 다녀온 환자분에 대해서 이 컴퓨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그 환자가 그 보건소에 가서 진료 거부로 이제 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건소에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의심 환자를 저희가 봐서 그 의심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 치과는 몇 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잘 설명을 하고 어떤 지침을 달라고 해야 되고 지침대로 따랐을 때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치과에서나 서치에서 아니면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 강영구 후보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간 질문 내용이 길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행되었던 시덱스와 APDC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 시덱스는 APDC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서울 지부 회원은 인상된 참가비를 내고 늘 함께하던 학회 전시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서치 회원들에게 별 혜택이 없는 거대한 행사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준비 시행하려다 보니 APDC 의전 및 APDC 총회 진행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을 시덱스와 어떻게 감당할지 등의 세부적인 배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외통수에 걸린 서치회계는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협회발 시덱스행 제2의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이번에는 김민겸 후보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강영구 후보가 그 다음 답변을 하겠습니다. APDC가 급작스럽게 결정돼서 재무이사였던 저로서도 몰랐고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상복 회장님께서 협회에 10억을 이제 지원을 하고 전시회를 따로 하고 협회에서는 학술 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중에는 한 2억 내외의 가방을 협회에서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그때 한 1억 8천 정도 도시락값, 연자비, 각종 행사비 그렇게 해서 많이 비용을 해서 거의 시덱스가 드리는 비용하고 물론 10억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치 회원들께서는 이런 APDC를 해서 2만 원씩 더 이 비용을 지불했고 APDC를 함으로써 지원금이 또 10억이 나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보았습니다. 만일 이런 행사가 미리 충분히 계획되고 의논이 됐으면 더 매끄럽게 진행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서치 회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서치 회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치 회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협회랑 공조해서 행사가 있다면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회원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해외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서치 회원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